작은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통폐합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아열대 과일 생산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반면 전통적인 작물은 재배지가 북상하거나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를 수집한 뒤 분석해 스스로 가동되는 공장인 스마트 팩토리가 제조업 혁신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육아 부담도 덜고 양육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공동육아 나눔터의 가족 품앗이 프로그램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한동안 소강 상태였던 장맛비는 모레 수요일 오전부터 다시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휴일 잘 보내셨나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대구의 낮 최고 기온 28도, 안동은 29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공기의 질은 깨끗하겠지만 오존 농도는 나쁨 단계가 예상되고요. 오후 12시에서 3시 사이에는 불쾌감도 높으니까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컨디션 조절도 잘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 해상으로 남아있던 장마전선이 차츰 북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내일부터 영향을 받아 날이 차츰 흐려지겠고요. 모레 오전에는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로는 장마전선이 다시 남아있다가 토요일쯤 다시 북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작은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빚어지는 갈등과 통폐합 정책의 문제점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여론 수렴 없는 일방적인 통폐합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지한 기자입니다. 지난 9일 메르스 사태 1년을 맞아 감염병 관리 체계 점검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2008년 도입돼 시민 300명 이상의 요구로 열리는 정책 토론 청구제에 따른 것으로 지금까지 취수원 이전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 11차례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교육행정에서는 학교 통폐합 갈등을 줄이겠다며 도입한 사전 예고제조차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고 일방적인 추진 과정에서 설문조사 공정성 논란이 있는 등 갈등만 키웠습니다. 작은 학교 통폐합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행정 편의주의로 생각하지 말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매우 섬세하고 매우 민주적으로 진행돼야 됩니다. 지금 그러한 과정들이 다 생략되고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책 토론회나 공청회를 열면 교육행정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적극적인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 인해 가지고 갈등도 좀 줄일 수 있고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교육청에서 교육행정으로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대구시 교육청은 진행 중인 통폐합 과정을 분석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분석하고 개선해서 학생, 학부모, 동창회, 지역 주민, 시민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학교 통폐합을 두고 마찰이 잇따르는 가운데 교육 행정에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참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지만 핵가족화된 요즘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육아 부담도 덜고 양육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공동 육아 나눔터의 가족 품앗이 프로그램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다면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2살 아기들과 엄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엄마표 숫자 놀이와 동화 구연에 아이들은 금세 호기심에 찬 눈으로 빠져듭니다. 뒷정리가 감당이 안 돼 집에서 하기 힘든 촉감놀이도 여럿이 모이니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수업 내용과 도구는 엄마들이 직접 준비합니다. 지난 3월 가족 품앗이를 계기로 처음 만난 사이지만 매주 이틀씩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들은 친구가, 엄마들은 동료가 생겼습니다. 또 한 가정에 한 명이나 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아이들끼리 서로 배려나 협동이나 이런 정신들을 배울 기회가 이렇게 없기 때문에 품앗이가 가장 좋은 그런 대안이라고 생각해요. 예. 대구 지역 공동 육아 나눔터는 북구, 수성구 등 6곳. 가족 품앗이를 원하는 가정끼리 그룹을 만들 수 있도록 주선하고
활동 공간과 활동비도 지원하면서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만 12세 이하의 아이와 부모가 함께할 수 있는 교육,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와 견주어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좋은 프로그램들인데요. 그렇게 무료로 많이 참여하셔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핵가족화 개인화된 요즘 공동육아 나눔터 가족품앗이가 육아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이웃과의 소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신공항 입지 결정에 따른 대구 경북 시도민 간담회가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건영 경상북도지사, 대구 경북 지역의 국회의원, 남북권 신공항 유치 특위, 학계와 시민단체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오후 5시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열립니다.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김해공항 확장안이 그동안 대구 경북에서 신공항 기능 및 입지 조건으로 주장해온 영남권 주요 도시에서 1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하고 미주, 유럽 등 중장거리 노선 취향과 항공 물류 수송이 가능한 국가 관문공항의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한 뒤 이를 분석해 스스로 가동되는 공장인 이른바 스마트 팩토리가 제조업 혁신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포항과 광양제철소의 시범 공장을 시작으로 2008년부터 이 모든 공장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임재국 기자입니다. 포항제철소의 제품 생산과 물류의 핵심 공정인 한 공장입니다. 샘물이 압연기를 거쳐 제품으로 나오는 과정을 모니터를 통해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큰 장비와 대규모 인력이 투입됐지만 설비 센서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기술이 적용돼 장비와 일손을 크게 줄였습니다. 여령 공장에 많은 설비에 IoT 기술을 활용한 센서를 부착해 설비 관리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모니터링으로 고질적인 설비 문제점을 개선해 스마트한 공장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포스코가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14년. 공장 자동화 비율이 90%를 넘었지만 인터넷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자동으로 공장을 제어하는 지능형 제철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까지 빅데이터 기반을 마련했고 내년까지 스마트 기술을 시범 적용한 뒤 인공지능 등을 적용해 초고품질 생산 체계를 만드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포스코는 스마트 팩토리 추진을 통해 품질 불량률은 40% 줄고 생산성은 35% 높아지며 에너지 사용량은 3%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소 스마트 팩토리 구축이 완료가 되면은 설비 상태를 예지하여 선제적인 고장 예방 활동이 가능하고 품질 향상과 생산성이 향상되어서 고품질의 고효율의 무장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이 기대됩니다. 포스코는 포항제철소 2여령 공장을 시작으로 모든 공장에 스마트 팩토리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이 아열대 과일 생산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열대 작물 재배가 늘면서 이 전통적인 작물들은 재배지가 북상하거나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건엽 기자입니다. 안동의 한 농장은 마치 동남아처럼 열대 작물이 하늘 높이 자라고 있습니다. 파파야, 망고를 비롯해 붉은 색깔의 용과 분홍벨벳 바나나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기온 상승이 됨으로써 이제 열대 작물이 우리나라에서도 동남아 못지않게 굉장히 잘 자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열대 과일 국내 생산량은 1,174톤으로 전년보다 400톤 이상 크게 늘어났습니다. 품목별로는 패션프루트가 가장 많고 망고, 파인애플, 용과 파파야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열대과일 재배 농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패션프루트는 대구 달성과 김천, 칠곡, 경주, 영양 등 52개 농장에서 재배되고 있고 경주와 경산에서는 한라봉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아열대 작물 재배가 늘면서 사과, 복숭아 같은 토종과일 재배지는 경기와 강원도까지 북상했습니다. 그 온도가 그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품질이 나빠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재배 적지를 찾아서 북상한다는 거죠. 지난 100년 새 국내 평균 기온은 1.8도나 높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지구 평균 온도가 0.75도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 한반도의 기후 변화가 작물의 생태 지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다음 달인 7월 대구와 경북 지역의 기온이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적거나 비슷하겠습니다. 대구기상지청은 7월의 지역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린 날이 많고 평균 기온도 24.3도가량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8월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과 강수량이 평년보다 높거나 많아 무덥고 습한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영호남의 교류와 협력을 앞당기기 위한 영호남 교환 뉴스. 오늘은 지리산 자락에 있는 구례에 누름꽃, 이 아화를 테마로 하는 국내 유일의 아화 박물관이 문을 열었다는 소식, 광주문화방송 이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언뜻 보면 평범해 보이는 액자 속 작품입니다. 가까이 들여다보면 꽃잎과 식물 줄기가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리산에서 자생하는 꽃과 식물을 정성스럽게 말린 뒤 솜씨 좋은 작가들이 누름꽃 아화 작품을 다양한 양식으로 탄생시켰습니다. 주변에 볼 수 있는 작약이랄지 여러 꽃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볼 수 있는 이것이 아화의 장점이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아화 예술 같습니다. 지리산 자락인 구례에 야생화 아화 전시관이 문을 연 지 15년. 국내 유일의 아화 전시관이 제1종 공립 전문 박물관으로 승격됐습니다. 야생화 아화 관련 유물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아화 예술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든든한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업 생산품과 예술, 그리고 관광을 함께 융복합시켜 지역 발전을 이끄는 6차 산업화에도 한몫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와서 아화를 연구하고 교육적인 자료와 그리고 관광 상품을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교류회장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야생화를 활용한 향수와 아기자기한 생활 소품을 개발하고 전국 규모의 아화 대전을 여는 등 남도의 작은 고장 구례군이 야생화 아화 예술을 통해서 비약적인 발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20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헌법 개정이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야권에서는 대체로 찬성인 반면 여권, 특히 친박계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편입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학자 출신에다 친박 중에서도 진박으로 꼽히는 정종섭 의원이 올 연말까지 개헌 논의를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슈앤피플 오늘은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을 만나 개헌에 관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여권, 특히 친박계에서는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해서 대체로 이제 부정적인 기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께서는 최근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셨는데요. 이게 헌법학자 출신으로서의 소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계보가 다 없어졌는데 예, 그렇게 친박계다 이렇게 보시는 거는 좀 그렇고요. 저는 평소에 개헌론자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대통령제가의 약점을 보완하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을 해본 결과 대통령 직선 내각제로 하는 것이 그래도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소를 하는데 상당히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오랫동안 그런 분권형 대통령제 형태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 개인적인 소신이니까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를 했죠. 예. 근데 지금 여권, 특히 친박계 내부에서는 블랙콜론, 일명 경제 블랙콜론 해서 이 모든 이슈를 개헌 논의가 빨아들일 경우에 지금 어려운 경제가 더 악화될 것이다라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개헌이라는 이름 하에 모든 것을 다 얘기해보자 이런 형태로 가면 평소에 우리 전문가들도 더 우려하듯이 그야말로 블랙홀이라는 그런 우려성도
없잖아 있죠. 결론은 뭐고 하면 원포인트 개헌이 합당하다 하는 얘기를로 귀결이 돼 있고 그래서 그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뭐고 하면 권력구조 개편론입니다. 그래서 그 권력구조 개편론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고 그 논의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객관적이고 좀 냉정하게 차분히 할 것 같으면은 국정을 운영하는 것과는 그 충돌되는 부분도 좀 없을 텐데 개헌이 필요하긴 한데 부분을 한정해서 논의를 진행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뭐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개헌의 찬성 입장을 밝혔는데 그것도 이제 올해 말까지 논의를 완료해야 한다고 그 시기까지도 이제 좀 못을 박으셨어요. 올해 말까지로 한 이유는 무엇이죠? 네, 저는 뭐 역대 정부 때마다 개헌을 주장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 경험으로 봤을 때 대통령 선거가 임박을 하고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들이 윤곽이 거의 정해지면 이 개헌 논의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본인들은 전부 현행법 안에서 대통령을 되고자 하기 때문에 가령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개헌 논의를 한다면 그 개헌 논의는 정치적으로 뭐 이용당한다든가 혹은 악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정상적인 개헌 논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가 개헌을 한다면은 저는 데드라인이 올해 연말이다. 조금 전에 그 대통령 직선 내각제라는 용어를 쓰셨는 것 같은데요.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기존에 종전에 있었던 이원 집정부제 뭐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 직선 내각제라고 하는 것은 분권형 대통령제, 또 이원 정부제, 이원 집정제 이런 이름으로 쭉 부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의원님께서는 이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선 내각제 또는 뭐 이원 집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 뭐 어떤 용어가 됐든 이쪽을 참 찬성합니다.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갈 것 같으면은 저는 지역 분열이 굉장히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지역 갈등이 심해지고 참 그렇게 우리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지역 문제인데 그 문제를 더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그거는 개헌을 안 하는 것보다도 못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자치나 분권 이걸 기본 정신으로 하는 그 분권형 개헌, 지방 분권형 개헌을 이번에 그 내용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굳이 개헌을 안 해도 법률적 차원과 행정적 차원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헌법에 지방 분권에 대한 좀 선언적 원리를 좀 표현을 하고 또 우리가 그 지금 있는 지방 분권 조항이 너무 소략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헌법에다가 정하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달구지방법원은 조희팔 일당이 운영하던 주택건설사업 업체의 대표이사를 맡은 뒤 이 업체의 부동산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1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조희팔 금융 다단계 회사들의 경찰 압수수색이 집행됐던 지난 2008년 10월 조희팔 측의 부탁으로 주택건설업체 대표이사를 맡았는데 시가 13억 원 상당의 이 업체 부동산을 담보로 8억 3천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횡령한 부동산은 조희팔의 범죄 수익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사용됐어야 했던 것이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4경기 만에 승리를 거두며 선두권 추격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어제 오후 춘천에서 열린 강원FC와의 2016 K리그 챌린지 19라운드 경기에서 대구는 전반 13분 터진 파울로의 선제골과 경기 종료 직전 터진 정우재의 극적인 결승골에 힘입어 강원을 2대1로 잡고 3위 강원과의 승점차를 한 점으로 줄였습니다. 부진에서 탈출을 예고한 대구는 오는 수요일 홈에서 선두 안산을 상대로 K리그 챌린지 20라운드 경기를 펼칩니다. 칠곡군이 6억 원을 들여서 외관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을 정비했습니다. 조성된 지 23년이 넘어 기반시설이 노후화된 외관 일반 산업단지 안에 인도를 정비하고 도로 포장 등 차선 도색도 마쳤습니다. 또 기산 농공단지의 추수장 정비와 학상공단 배수로 정비도 완료했습니다.
대구시가 지역 물산업과 물산업 클러스터 입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오늘 호텔 인터블고 엑스코에서 산학 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산업 클러스터 네트워크를 발족합니다. 물산업 클러스터 네트워크는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활동을 위해 물기업 네트워크와 해외 진출, 물 전문가 등 3개 분과로 구성됩니다. 한편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에는 지금까지 13개 기업이 입주를 결정했고 전체 면적의 약 25%가 분양됐습니다. 새마을운동의 학문적 가치와 대한민국의 발전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기 위한 2016 글로벌 새마을 포럼이 내일부터 사흘 동안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립니다. 이번 포럼은 새마을운동과 대한민국의 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고 빈곤 퇴치 등 지구촌 공동과제 해결을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국내외 고위 인사,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NGO 대표 또 학계 전문가 등 52개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 모두 6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잘 보내셨나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대구의 낮 최고 기온 28도, 안동은 29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공기의 질은 깨끗하겠지만 오존 농도는 나쁨 단계가 예상되고요. 오후 12시에서 3시 사이에는 불쾌감도 높으니까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컨디션 조절도 잘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고요. 우리 지역은 가시거리도 20km 안팎으로 트여서 시야도 깨끗한 편인데요. 점차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19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28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경북 남서대륙 지역의 낮 기온은 28도에서 3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18도, 낮 기온 29도 예상되고요. 의성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진의 낮 기온 24도, 포항은 28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를 일겠습니다. 모레 오전에는 또다시 장맛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날씨였습니다.